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지금 휴대폰 멀티샵을 8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로서 지금 매장을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멀티샵 신승환, 휴대폰 멀티샵 강사 신승환, 그리고 작가 신승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면서 보신 유튜브 너무 많아요. 지금 구독자가 65명, 오늘자로 2명 추가돼가지고 65명.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구독 좀 누르지 말아주세요. 유명해지기 싫어요. 그런 자칭, 그런 저한테 그런 작가로서 어떤 강사로서 동기부여 강사로서 그런 목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가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휴대폰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교육 시간이에요. 그것은 어떤 직업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휴대폰을 판매하는 오늘 하루 속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50분 정도, 50분 정도 안에 끝내서 11시 정도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요. 신승환,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천안, 경기, 저희 이제 매장이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직원들 100명 넘는 직원들하고 같이 작년에 10주차 교육을 한 2번 정도 했고요. 올해도 2번 정도 했고 관리자 교육, 전담과 신입 교육, 유선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했어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부할 만한 실적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늘 처음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선교육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유선교육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거의 2년 전에 저희가 한 개 매장당 유선을 판매할 때 모바일 100개를 판매하면 10개를 판매하지 못하는 조직이 많았어요. 많이 판매해봐야 10개. 그럼 10%예요. 그럼 뭐냐면 조직에선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대리점, 직영점 전체에서는 결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장들부터 같이 교육을 해서 잘하는 매장은 30%대까지 올라갔어요. 못하는 매장도 100개, 모바일 100개 판매하고 1개, 2개 판매하던 매장도 10개, 10%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장 전체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 직원과 같이 한 세일즈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품 교육, 그리고 마인드 교육,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하는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 오셔서 교육까지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개인별로, 점별로, 그리고 회사가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교육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주차 교육은 성공하는 휴대폰 세일즈맨이라는 주제로 10주차 교육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욕심은 많아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한정되어 있겠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박재욱 점장님하고 또 다른 우리 점주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과정들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 경력이 없으신 분, 어떤 지금도 매장의 점주님 아니면 직원분 여러분들 다 같이 하려면 어떤 맞지 않는 코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다 같이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저는 지금까지 이 교육을 4-5번을 해왔으니까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이런 교육을 와서 아직 마음이 오픈이 안 되시지만 우리 박재욱 선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저 뒤에서 보면서 저도 제가 박재욱 선장님보다 더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배우게 되고 저 또한 그렇다 깨우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10주간의 과정 동안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 변화, 여러분들 안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2부 그리고 앞으로의 10주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수사례 교육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10주에 대한 커리큘럼은 지금 딱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거 토대로 한다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초부터 아직 안 된 점주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동안.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제가 마인드와 우수사례 공유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개 더 판매하고 건당 마진 5점, 10점 더 올리고 MGM 고객 더 확보하고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매장을 예쁘게 유용성 있게 홍보를 잘하는 방법, TM하는 법, 방판하는 법,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육생이 아닌 점주님으로서,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매장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같이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석세스 교육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을 하면서 저는 소심해요. 되게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해서 이런 자리에 박사님 직업이 뭐예요? 부자분 중에 맞으시나요? 네. 직업이 뭐세요? 휴대폰 파는 사람. 네. 제가 좀 낯설어서 진짜. 네. 이영주님 직업이 뭐세요? 13년 차 휴대폰을 판매하고 계신 우리 이영주 사장님, 점주님 네. 직업이 뭐예요? 휴대폰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세일즈맨. 네. 자, 눈길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직업이 뭐예요? 저도 휴대폰 세일즈맨. 휴대폰 세일즈맨이요? 네. 점주님이시네요? 어디 점이시죠? 아니요, 저도 아직 교육생이세요? 네. 그러세요? 네. 혹시 점주님이시죠? 어디 점이시죠? 은평 쪽에 은평 은평점이요? 네. 직업이 뭐예요? 저는 영업맨입니다. 영업맨. 네.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물어보다 보면은 뭐 어묵먹먹거리면서 아니면 점주님으로 계시더라도 어묵먹먹거리면서 대답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이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남한테 약간 휴대폰 파는 사람 휴대폰 팔고 있어요 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휴대폰 사업가예요. 네. 직원들하고 같이 천안에서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님들한테 좀 더 나은 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님들이 매장에 와서 휴대폰을 구매하시고 싶고 행복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리고 직원들도 매장에 와서 재밌게 일하다 갈 수 있는 휴대폰 사업가예요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직원. 아니, 오늘은 휴대폰을 팔아야 된다면 저는 세일즈맨, 그냥 세일즈맨이 아니라 저는 휴대폰을 파는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세일즈맨은 옆에 사람도 세일즈맨이라면 저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다른 나만의 브랜드가 가진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왜 시작했냐면요, 우리 휴대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일, 직업이라고 하면 주눅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직업에 대해서 휴대폰을 파는 일, 누군가는 콩팔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의 직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뭐 조금 어려운 단어는 소명의식, 직업의식이라고 할지 몰라요. 또 누구는 자기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 프로 세일즈맨이다, 아니면 내가 사업가다, 난 휴대폰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머뭇거리실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아니면 휴대폰 사업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감 있는 생각을 한다면요, 어디 가서도 내가
설령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니폼을 벗고 정장을 입어서도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멋있는 정장을 입었더라도 그 사람은 위축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한 직업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 소명의식, 직업의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 세일즈, 성공하는 세일즈맨에 다가가기 위해선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일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일을 대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회에서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소름을 돋았는데요. 책을 보다가 헐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빨간 유니폼을 입고 내 매장에 가는 선택의 여지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일을 어떻게 보고 내가 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나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비록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휴대폰 매장 직원일지라도, 내가 교육생일지라도, 내가 사장일지라도,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내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브랜드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이라고 어떤 글과 영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천에서 강의할 때도 3가지 마음가짐, 사감심, 자자심, 초관심. 제가 만든 용어예요. 다 3가지 다. 사감심, 내 일을 그리고 내 매장을, 나의 직원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2번째, 자자심, 내 일, 나 그리고 나를 자존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소명의식이 있냐는 내가 내 일에 대한 자신감, 내 일에 대한 자존감, 내 일에 대한 자부심에 따라서 내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명의식 그리고 직업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프로가 돼요. 프로. 세일즈맨 일 넘어서 프로 세일즈맨이 돼요. 그리고 프로가 되면 리그가 바뀌어요. 프로가 된다는 것은 아마추어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프로가 되고, 프로에서 손흥민 같은 세계로 가는 월드 클래스로 가면 리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그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네? 너무 쉬워요? 네, 맞아요. 몸값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이 몸값을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리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프로가 돼야 돼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매장, 옆에 휴대폰 매장하고 차별화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옆에 휴대폰 매장에서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느냐고 내가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느냐. 소공이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차은대도 안 하는 애하고 내가 지금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느냐. 새 상품이 나왔는데 신상품이 나왔는데 그 신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공부도 안 하는 그런 변화에 도태되는 그런 리그에서 뛰느냐. 어느 동네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휴대폰 매장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리그에서 내가 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입교육 할 때 첫 번째 날에 항상 이야기하는 휴대폰 말에서 중점 활동 캠페인 6가지: 청소, 조회, 훈련, 활동성, 인력 충원.
고객님 약속 지키기. 잘 되는 휴대폰 매장에 갖추고 있는 6가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 잘하고 조회, 직원들과 조회하고 훈련, 교육, RP하고 새 상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활동성, 아침 활동, 점심 활동, 계획적으로 조회했던 것, 인력적, 시간적 배분해서 활동하고 인력 충원, 우리 매장에서 같이 근무할 직원들 충원하고 그리고 고객님과 약속했던 개통하고가 뜻이 아니라 개통하고 고객님과의 인연의 시작이다라는 마인드로 고객님과 약속 지키기를 정말 칼같이 내 목숨같이 지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기본, 이런 6대 캠페인, 6대 중점활동 캠페인을 내가 어떤 리그에서 뛰고 있느냐 차응대하는 것도 인사, 고객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반갑습니다 고객님! 직원들과 맞춰서 예쁘게 하느냐 매장 앞에 유용성 뿌리는 것도 고객님이 호기심 느끼게 고객님이 질문하게 고객님의 매장 보고 전화하게 꾸며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장에서 하는 리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장의 성패가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직업에 대한 관점, 소명의식,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리그가 다르면 행동과 습관이 다른 거예요. 매장에서 게임하는 직원, 매장에서 유튜브 보는 직원하고 매장에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연습하고 하는 매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가만 고객 잡기 위해서 가만 고객한테 다시 한번 연락하고 해서 구매했던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하면서 구매에 대해서 홍보 안내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실적 판단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리그가 바뀌면 몸값이 바뀐다. 우리의 리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매장부터 그리고 나의 마인드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명호 대표님이 저도 지금 10년 가까이 이 일을 했지만 이명호 대표님께서 제가 신입일 때 저도 90만 원 받는 판매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보여줬던 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전부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여기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 매상이 있어야 한다. 레드빌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되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열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끝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풋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의는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에다 묘지라고 써주셔야 한다. 이 글을 저는 매장에다가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해놓은 매장이 있어요. 고객님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웃겨요, 내용이 웃겨요. 뭐가 웃겨요? 이랬더니 뭐가 웃기다고 하시면서 젊은 친구들이 저 글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널리 전파해 주세요. 50대 아주머니 휴대폰 구매했을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웃기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다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구절이 좋아요. 이 구절. 못 팔았으면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라. 프로 세일즈맨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못하면 매장에다가 묘지라고 붙여라. 이것이 저는 프로 세일즈맨, 그러니까 상인 일이지만 프로 세일즈맨 정신에 가장 가까운 그런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글귀를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찾아봐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상일기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치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거기서 가끔씩 다운로드 해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보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그래서 소명의식 또는 직업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한테
어떤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든 골든타임, 나를 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골든타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까지가 저는 일을 하기 위한 저의 그런 시동을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인드든. 그래서 그렇게 출근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천직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는 나의 천직이다. 그리고 세일즈는 위대하다. 세일즈는 위대한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의 막대한 부분, 매출의 막대한 부분을 책임진다. 그리고 세일즈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사람에 대한 것, 매장 운영하는 것, 홍보하는 것, 고객 관리하는 것, 전체 조직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세일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세일즈는 내가 비록 중줄, 고졸이라도, 그리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외모, 저한테 교육받으신 54세 53에서 천안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나이도 관계없고, 그 세일즈 원리라면 여자도 꼬시기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그런 협상을 하기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제가 공무원 하다가 지금은 세일즈, 판매, 어떤 사업,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10년 전에 공무원을 때려치고 지금 세일즈를 배운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제가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나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저는 처음 강의라는 것을 할 때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근데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 네.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은 내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오늘 일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내가 선택을 하겠다. 어떻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왜냐면 세일즈는 위대해. 그리고 휴대폰을 파는 일은 세일즈야. 세일즈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고객들하고 만나는 거, 직원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교육을 하는 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 라는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제가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일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나에게 천직이다 라는 제가 생각과 어떤 관념을 가졌을 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요. 조금 더 열정적, 그리고 고객님한테 조금 더 한 번 더 건배하고 활동적, 한 번 더 매장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좀 더 창의적으로 고객을 매장으로 올 수 있게, 고객을 좀 더 구매할 수 있게, 고객님하고 같이 1+1 구매할 수 있게, 고객님이 다른 분을 소개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더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좀 더 도전적, 딴 데는 하지 않는 제휴 영업, 방판 영업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습,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협동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됐고, 제일 큰 것은 자아자신, 내 일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천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직업의식. 내가 나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 소명의식.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에 대한 관점을 내가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휴대폰 판매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며
이리는 나에게 천직이다! 아직 눈 뜨자마자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샤워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 청소하면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 열정적, 활동적, 창의적, 도전적, 지속적, 학습적, 긍정적, 협동적,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자자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브랜드가 되는 거죠. 무슨 브랜드? 휴대폰을 판매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 멀티샵이라는 브랜드에서 내 이름을 고객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관점, 소명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든타임,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변화하기 위한 생각, 마음가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아침에 출근 땡 찍어서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활동, 고객을 응대했을 때 웃는 모습, 고객한테 좀 더 적극적,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분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웅진글 윤성품 회장님 코웨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전집 브리테니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정수기 저기 뭐죠? 학습지부터 하셔가지고 그룹 회장님이 되신 정말 위대하신 분 같아요. 선호네. 남자한테 참 좋은 데로 유명하신 분.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안 좋으신지 죽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은 세일즈 오디션 하시면 사업체 다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하셨다가 그 지하철에서 음료수부터 팔아가지고 엄청 그렇죠. 세일즈. 트럼프 대통령. 뭐 팔았죠? 나 미국 파는 거 아니고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 재벌. 그죠? 부동산 재벌. 그리고 세계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협상 제일 잘하는 사람, 거래 제일 잘하는 사람. 호텔 하시고. 그래서 윤석금 회장님, 세일즈 부자는 김영식 초식품 회장님,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이유영 H&M 그룹 회장님. 별로 안 웃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공한 휴대폰 세일즈맨에서 프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나의 직업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내가 오늘 2개를 보험을 계약할 거야. 내가 오늘 한 대의 차를 팔 거야. 그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결국에 저는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세일즈맨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의 차이가 성공하는 세일즈맨과 성공하지 못하는 세일즈맨의 가장 큰 차이가 목표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목표라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목표라는 것에 내가 절실하냐 안 절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세일즈맨과 성공하지 못하는 세일즈맨의 가장 큰 차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삶과 매장, 오늘 하루 휴대폰을 몇 개를 팔 것이다 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에 항상 나오는 그 실험이 있죠. 하버드에서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말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3%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다. 책에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죠. 책 읽어보셨나 본데.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죠.
내 목표를 가졌느냐, 명확한 목표를 가졌느냐, 내 명확한 목표를 글로 썼느냐, 내 인생의 목표, 내 매장의 목표, 내 오늘 핸드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느냐가 그것을 크게 다루는 네요. 그래서 목표, 확고한 목표, 가슴 떨리는 목표, 치밀한 목표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네. 유명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동기부여 책, 성공학 책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목표, 성공학 책에 보면 항상 목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목표에 보면은 종이에 써라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소개 중에서 휴대폰 멀티작 강사이기도 하지만 동기부여 강사, 자칭 동기부여 강사. 왜냐? 저는 10년이 넘게 전 취미가 누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제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군대에서부터 한 15년 동안 20대 이후로 저는 그게 취미예요. 누가 어떻게 성공했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밖에 없어요.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강연 보면 뭐 유튜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목표, 습관, 변화에 대한 것, 태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휴대폰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를 가지고 이 10주차 이 석세스 과정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네. 목표가 생기면 일어나는 일은요.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보이게 되고 가까워지고 만지게 되고 현실화 내 것이 되고 이루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어떤 차라고 해볼까요? 벤츠 E클래스라고 해볼까요? 벤츠 E클래스가 사고 싶었으면요. 차가 지나다니는데 벤츠 E클래스만 그때부터 보여요. 내가 빨간색 차가 사고 싶으면 그 빨간색만 차가 보여요. 맞나요? 내가 파리바게뜨를 창업주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파리바게뜨 매장만 내가 기존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뭐냐면 목표가 생기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목표를 갖는 습관, 목표를 하는 습관, 목표를 쓰는 습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양전님 예약하고 핸드폰 꺼놓고서 몇 시에 일어나죠? 네. 6시에 일어나서 네. 일이 쉽지. 그래요? 긴장해서 능수를 느끼요. 이영주 선생님, 네. 핸드폰 꺼놓고 내일 6시에 일어나야죠?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 더 자요? 네. 그래요? 딱 6시에 일어나요? 네. 맞아요. 군대 있을 때. 네. 정말 신기하지만 거의 그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자다 깨나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저는 팔굽혀펴기. 저는 목표의 힘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팔굽혀펴기예요. 팔굽혀펴기. 왜 목표의 힘에 대해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얘기하냐면 저는 팔굽혀펴기를 취미생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근데 정말 웃긴 것은 내가 몇 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얼마 시간 동안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20, 30개 하면 힘들어요. 아니 10개가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세요? 내가 1분 동안 100개를 해야지 하면은 20개를 해요. 초시계를 재놓고 하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행하는 능력, 나의 힘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목표가 이렇게 중요하다구나. 목표를 갖는 것이 나와 내 조직에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길거리에 그 차만 보이죠. 이게 바로 목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권상우가 1분에 팔굽혀펴기 140개를 한다고 TV에 나왔어요. 저는 100개 하거든요. 솔직히 100개 하거든요. 100개. 초식에 높으면.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요. 권사무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처음부터 140개는 아니지만 100개, 120개 명확한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한 시간 1분 동안 해야지 이런 제한 시간이 있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확신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감사와 자기상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외침, 상상하기 나는 1분에 화요일 100개를 3월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3달 동안 처음부터 100개라 힘드니까 60개부터 80개, 100개 천천히 늘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늘려가면서 계속 도전을 했을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지만 1분에 80개를 하기도 하고 100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꾸준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다독이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내가 여행을 가든 어느 호텔에 있든 그런 1분 동안 140개를 파워표기를 하는 시스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권상우가 이거를 TV에서 찍었을 때가 어디 해외에 놀러 갔을 때 호텔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1분에 140개 정도를 파워표기 하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상우 40개 파워표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목표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실패할지라도 계획과 어떤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매장 운영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장에서 한 달에 명확하게 60개, 80개, 100개를 유선을 몇 개를 하겠다. 건당 마진을 몇 점을 하겠다. 내가 MGM으로 몇 번을 할 것이고 방판, 지인, 내가 내방, 돌려팔기 이런 숫자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 제한 시간 한 달이지만 한 달은 4개의 주로 돼 있어요. 4개의 주는 7일 중에 빨간 날 우리가 좀 더 영업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빨간 날이 껴있어요. 그 빨간 날 주차별로 그 주차까지 몇 개를 하겠다.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까지 그 주 동안 몇 개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아침에 같이 직원들하고 외치고 직원들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매장에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나는 오늘 2개를 팔 거야. 유선 하나 팔 거야. 나는 그렇게 파는 프로세일즈맨이야. 매일 글로 쓰느냐. 매일 나의 매장의 목표, 나의 오늘 하루의 목표, 내 인생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오늘 매장, 내 일에서의 나의 오늘 순간에서의 내가 휴대폰을 몇 개를 파느냐 인터넷을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한 달이 결정되고 내가 원하는 수익,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결국엔 그 한 계단 한 계단 되잖아요. 그것은 그 한 계단은 결국엔 오늘 하루 때 내가 휴대폰을 고객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몇 개를 파느냐 그리고 그런 목표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실패해도 어떤 모자랐던 부분을 그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더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장에서의 실적, 내 개인의 실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도 100일 동안, 2019년에도 100일 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목표 쓰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목표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각도 안 하고 목표 쓰기도 꾸준히 100일 동안,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올리면 50만 원 주기도 하고요. 한 달 동안 하면 10만 원씩 주기도 했어요. 저도 같이 했는데요. 2018년 1월 1일 신성한 목표였어요. 6번이 나는 아름다운 아내와 상냥한 자녀들도 훌륭한 아버지 신성환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작년 6월 20일 제 생일날 어느 여자분을 만나게 됐고 11월 11일날 빼빼로데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아기가 생겨서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2018년 1월 1일에 쓴 목표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번은 10개 매장 운영한 신승환이다. 네, 가까워졌고요. 7번 나는 최고의 가요가 동기부여로서 명성을 펼치는 신승환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름 끼치네. 네.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아요. 작가도 되긴 했고. 근데 이거는 공유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저는 항상 1번으로 썼어요. 나는 오늘 휴대폰 2대, 인터넷 1개 개통하는 최고의 프로세일즈맨 신승환이다. 네, 이렇게 저는 항상 목표의 첫 번째를 이걸로 시작했어요. 네,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도 항상 첫 번째는 그걸로 하자.
최고의 프로세일즈맨이 되자 그 부분을 목표 쓰기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목표 쓰기를 해서 직원들이 목표 쓰기를 매일매일 우리 같이 2018년, 19년 100일 동안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성한 직원들한테 10만 원, 100일 동안 달성한 친구들한테 5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더니 지각이 많았던 친구들도 지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중에 자기의 그런 목표들을 이룬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매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거요. 그거 한번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거기 있죠. 매장에서 한 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오늘 하루의 목표, 내 개인의 매장에서의 목표, 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 532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단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매장 실적, 어떤 조회, 아침에 조회하면서 매장 실적에 대해서 정책 사항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만보기를 관리하는 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침 조회 때 목표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조직원과 나의 매장에서 내가 오늘 몇 개를 할 것인지 오늘 하루 동안 오늘의 목표를 적는 그런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532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가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놓칠 가만 고객, 그런 가만 고객을 내가 축적해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이게 6플러스에서 5명의 가만 고객, 5명의 가만 고객, 3명의 상담, 2명의 개통, 이렇게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5, 6년 전에 만들었던 5.3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5명의 2개를 개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3번을 상담한다. 5명의 가만 고객, 5명의 사람과 접촉을 한다. 5명의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앉혀가지고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5명에 대한 가만 고객에 대한, 아니 내가 접촉을 하는 5명에 대한 목표를 잡았을 때만이 상담을 3번 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상담을 3번 했을 때만이 2명을 개통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2명을 개통했을 때만이 내가 인터넷에 하나 개통할 수 있는 목표와 결과가 생긴다는 게 이 5.3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과목을 적어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의 목표를 잡고 그 하루의 목표를 통해서 내가 가망을 잡는 것부터 매장에서 습관화, 그리고 가망을 잡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와 DB와 나의 고객화, 나의 충성 고객화 만들게끔 만드는 매장에서의 목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 가망 고객뿐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놓친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하고 다시 연락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 조회하고 그냥 종이 버리고 여기다 적어놓고 파일처하고 스캔해놓고 엑셀로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영업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10가지든 3가지든 여러분들의 매장에서의 한 달의 목표든 오늘의 목표든 5.3의 시트든 여러분들의 꿈의 인생의 노트든 적어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5분도 안 걸려요. 네,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내가 목표하는 게 매장에 50개면은 60개, 120% 잡으세요. 왜냐면 100%를 잡으면 90%밖에 할지 몰라요.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120%를 목표로 잡아놓으면 10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개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120%를 잡으세요. 그래서 기한, 언제까지 몇 개, 얼마를 달성했다. 어떤 매출적인 부분, 2,000점을 하겠다, 70개를 하겠다,
15일까지는 내가 몇 점을 달성을 해놓을 거야. 몇 개를 할 거야. 이번 주 7일 주말에 낀 이번 주까지 우리 행사에서 몇 개를 하자. 나는 명확한 그리고 120% 언제까지 이 기한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화요일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그 목표를 년, 주, 월, 일, 오전, 오후 어떤 시간 단위별로 쪼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하고 같이 나의 직원 2명과 같이 100개를 하는 게 결코 많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요. 근데 누군가는 3명이서 200개를 하거든요. 근데 100개라는 것도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30일로 나누세요. 30일로 나누면 주말 끼면은 하루에 3개예요. 하루에 3개. 하루에 3개. 그것을 또 오전, 점심, 오후 나누면 오전에 하나, 점심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네. 그럼 오전에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적인 배분이든 활동적인 배분이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영업적인 형태로 한다면 좀 더 그게 분할돼서 좀 더 달성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단위별로 좀 더 잘게 나누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종이 그냥 아무 흰 종이에다가 적어도 돼요. 메모지에다 적으셔도 돼요. 그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하고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도 20년, 30년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달라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글로 표현하기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우선은 단어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매장의 목표라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노트에 꼭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A4용지 한 장 갖다 적으셔도 되고요. 이면지에 적으셔도 돼요.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느낌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자신감, 그것에 대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현재로 적으세요. 목표를 쓸 때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절대 아니고요.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절대 아니고요. 네. 나는 8월달 모바일 100개 유선 10개 달성한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나는 올해 벤츠 E클래스 산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12월 31일까지 10월 말일까지 나는 전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꾼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글씨로 썼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힘드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잡지에서 그 이미지를 그리세요. 내가 여행하고 싶은 스페인, 내가 여행하고 싶은 이것도,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내가 갖고 싶은 롤렉스 시계, 그것을 그림으로 뽑아서 매장에 놓으셔도 좋겠죠. 고객님도 같이 보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집에다 일어나서 볼 수 있는 단순하게 수첩에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첩에다가 프린트해서 넣어놓고 안 봐도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아우디를 샀어요. 몇 년 전에 뽑아서 수첩에 넣어놨던 종이가 나중에 차를 사면서 보니까 이 수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뽑아놓는 거 여러분들이 꽂아놓고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글로 써보고 프린트를 해보고 그것을 내가 간절한 느낌을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심상화, 그 느낌을 갖는 거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느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이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갖지 못한 느낌만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입으로 외쳐봐야 그것을 갖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느낌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다면 저는 그 차의 핸들을 내가 만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 로고를 내 차의 핸들에 새겨보기도 해요. 그 느낌,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상상, 그리고 감사함.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100개를 달성했을 때 이 HM 회사에 대한 감사함, 나에 대한 감사함, 고객에 대한 감사함,
내 매장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점주가 되었을 때의 감사함,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은 종이 쪼가리보다, 여러분들이 쓴 목표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더 빨리 데려갈 거예요. 네, 감사.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 Thank you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좀 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처럼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든 10시부터 9시까지 하든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 시간 동안 나라는 브랜드를 가장 능력치를 올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가장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을 갖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최면, 아침 골든타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개인별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출근해서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시간,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 삶의 목표,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빨리 끝낼게요. 네. 그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고 종이에 매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장에서의 하루에 일하는 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툴은 532 노트와 1목표 적기 그리고 월 주일에 대한 명확한 나의 매장, 나의 판매에 대한 목표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1시간 걸렸네요. 네. 굉장히 많이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이거 전화해서 2시간 걸렸는데 이거 대표님이 걱정하셨어요. 이거 1시간 만에 되겠냐고, 40분 만에 되겠냐고. 네. 최대한 빨리 1시간 만에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